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입니다. 이 시간은 나이 저탄고지 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저탄고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달 시행을 했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전 만족스럽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를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저탄고지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탄고지가 뭐냐, 또 어떻게 하냐,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어떤 과정과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제 시행했던 저탄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동영상은 저탄고지를 개념이 어떻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접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걸 한번 이 시간에 확실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케토시스란 단어는 어떤 그 용어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케토시스란 케톤이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상태. 이게 케톤이 인체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상태를 우리가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는 결국 이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고 식생활에서 생활화시키는 게 이 저탄고지의 목표고 저탄고지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탄고지가 우선 이 어떤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려면은 처음에 우리 몸은 케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주로 포도당과 지방산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 포도당과 지방산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포도당과 지방산 대신 케톤을 사용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정리를 했는데요. 이 도입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명명을 한데 우리가 첫 3일입니다. 첫 3일 정도는 완전히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케톤 생성을 유도합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이 탄수화물 섭취가 안 되면은 우리 몸에 이 간에 글라이코겐 물질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글라이코겐은 이 포도당을 저장한 어떤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라이코겐을. 그래서 우리 몸이 포도당이 공급이 안 되면은 그 포도당을 이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을 헐어서 씁니다. 근데 이 글라이코겐을 헐을 때는 굉장히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글라이코겐 1g을 우리가 이 글루코스로 바꿀 때는 물 4g이 4cc 4g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글라이코겐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소변이 많이 생성돼, 물이 많이 생성되니까 소변을 많이 누게 됩니다. 소변을 많이 누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야, 물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글라이코겐이 우리가 간에 저장되어 있는 양은 한도가 있잖아요. 한 100g 정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100g 정도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탄수화물을 억제하다 보면은, 탄수화물을 먹지 않다 보면은 점점점 소진이 되겠죠. 소진이 되면 우리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포도당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섭취한 단백질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당을 공급해서 지금 정상 신진대사를 유지하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몸은 케톤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케톤이 시작하는데 이제 글루코스가 여의치 않아서 글라이코겐을 헐어쓰고 또 이 당신생을 통해서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쓰고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소변이 많이 는다든지 어떤 갈증이 심하다든지 뭐 이런 상태도 있고요. 우리가 또 케톤이 일단 생성이 되면은 우리 몸이 케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안 먹던 음식을 먹으면은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응이가 필요한데 케톤을 갑자기 안 먹던 케톤을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혈중에 케톤이 쌓이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하나의 몸살 아닌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제 그게 심한 경우는 이제 키토플루라고 하고요. 키토레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키토플루라는 것은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다든지 뭐 몸이 화끈화끈되고 어지러지러하는 이런 증상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에너지 대사에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사용하다가 이제 케톤으로 에너지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떤 키토플루 같은 거는 좀 심하게 겪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 키토레시 같은 게 이제 나타나고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책을 찾아보든지 누구한테 잠을 구하든지 그렇게 극복하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요 적응기에 나타나는 것은 제일 심한 게 소변을 굉장히 많이 눕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갈증이 일어납니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뭐 이런 심한 어떤 증상 같은 경우는 저는 겪지 않았어요. 겪는 사람은 그때 가서 나름대로 조치를 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바꿀 때 일어나는 하나의 적응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몸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몸이 이제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길들여져요. 그게 이제 케토시스 상태죠. 케톤이 인체의 주 에너지원이 되는 상태가 이제 되는데 이게 한 2주 지나서 3주째부터 이제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케토시스 상태가 되면 우리가 몸이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명료해지고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몸 자체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몸이 좀 후끈후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고픔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배가 잘 안 고파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케토시스 상태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신체 증상이에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방법으로 어떤 케톤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도입기에는 완전히 탄수화물을 배제하고 먹는다. 그 다음에 적응기에는 여기 한 2주 동안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포도당과 지방을 주로 이제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이 에너지를 공급하다가 이제 케톤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 몸에 적응상 문제가 일어나는 기가 적응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케톤을 우리 몸은 완전히 이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케토시스 상태가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케토시스 상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게 이제 2주 지나서 3주째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진대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우리가 모든 신진대사 이제 우리가 이제 열량소라고 그러죠. 열량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거를 이제 열량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사될 때는 탄수화물은 글루코스가 되고, 지방은 지방산이 이제 에너지원이 되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이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도표화된 거예요. 어쨌든 글루코스나 지방산이나 아미노산이나 결국은 이걸 이제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TCA 사이클.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의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ATP를 생성해서 칼로리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진대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글루코스는 이런 과정, 지방산은 이런 과정, 그리고 아미노산은 이런 과정.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TCA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서 신진대사를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포도당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억제해서 안 먹는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포도당이 이제 섭취했을 때 각각 이 단계가 다 이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이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은 이 만들어진 물질 과정 중에 편입을 하면서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신진대사가 되는데, 이런 물질이 포도당을 통해서 섭취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TCA 사이클이 잘 안 돕니다. TCA 안 돌면은 이 지방산은 우리가 TCA 사이클로 가지 못하고, 이걸 베타산화라고 하는데요. 지방산을 가지 못하고 케톤을 형성해 갖고 케톤체를 생성합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크게 캡처를 했어요. 어쨌든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빨리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산은 이 포도당이 없을 때 대사가 이 TCA 사이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 TCA 사이클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가 신진대사를 하게 되는데, 포도당이 없을 때는 이 일로 갈 수가 없겠죠. 이게 이런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케톤체가 생성돼서 우리 몸에 이제 케톤체가 혈중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톤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에서는 이 케톤체를 이제 에너지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케톤체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상태를 우리가 케토시스라고 하고요.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어서 유지시키는 게 케톤 다이어트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고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풀어봤는데요. 저탄고지는 이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억제하냐? 5 내지 10%까지 억제한다. 그리고 지방은 대신 많이 먹는다. 어느 정도냐? 65에서 75%까지. 그리고 단백질은 20에서 25% 공급한다. 이게 이제 저탄고지의 어떤 하는 음식물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걸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이렇게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케톤을 생성되는 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서 케톤이 생성되나를 여러분들한테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이제 주로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주로 많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우선부터 알아볼까요? 빵이나 밥. 밥은 한 공기에 7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70g.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수화물이 아주 억제할 때는 전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밥이나 빵을 먹는다면은 저탄고지가 될 수 없겠죠. 뭐 파스타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슈거는 더구나 그렇겠죠. 설탕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 더 많겠죠. 그리고 유당과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당이 들어있고 콩에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모두 억제합니다. 먹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주로 먹어야 되는 것은 육류,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뭐 양고기나 뭐 염소고기 여러 가지 고기가 있겠죠. 오리나, 그리고 닭고기, 오리고기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어류, 뭐 새우나 생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베이컨이나 햄, 어떤 육류 가공식품, 그리고 이제 이 치즈나 버터, 어떤 유제품이죠. 우유를 가공한 식품, 그 다음에 달걀,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참기름, 들기름 같은 기름 등이 주로 지방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방을 공급하는 물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대개 지방과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먹다 보면은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주로 먹다 보면 탄수화물은 저절로 섭취가 되니까 그건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지방과 같이 많이 먹어야 될 거는, 지방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질과 비타민 뭐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분, 그리고 섬유질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야채를 공급합니다. 브로콜리 좋죠. 양상치 같은 거, 이런 거는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상추 같은 거,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20g이 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야채 중에 주의할 거는 이 뿌리식품이에요. 당근 같은 것도 탄수화물이 많고, 아까 고구마나 어떤 감자 같은 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거의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식물은, 식품은 야채 중에서도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아보카도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식재료입니다. 아보카도의 60%가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이 식물성 식품이지만 60%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아보카도 한 개 10g의 어떤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개 이상 먹으면은 우리가 20g을 섭취하니까요. 이것도 아보카도도 그런데 탄수화물을 생각해서 섭취를 해야 되고요. 요건 토마토입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야채입니까? 과일입니까? 토마토는 미 연방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를 토마토는 야채라고 판결을 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토마토 같은 것은 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요. 이 단 어떤 과일 같은 거는 우리가 많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입니다. 물론 비타민과 어떤 미네랄 같은 걸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는 안 돼요. 딸기라든지 블루베리 같은 게 좋은데, 이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여기에도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견과류도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견과류 중에서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이 견과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식사를 쭉 해나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케토시스 상태로 이제 이끌어서 우리 몸은 주로 이제 케톤을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몸에서 생산하는 케톤을 주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요건 이제 간단히 제가 이제 이 전탄고지 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간만 설명드리고요. 나머지 자세한 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주차 때에는 이 방탄커피는 MCT 오일과 기버터 거기다 약간의 커피를 섞어서 만든 일종의 이제 마시는 어떤 식품입니다. 이 방탄커피가 굉장히 이건 기버터나 MCT 오일은 순수한 지방이죠. 이게 지방이기 때문에 아침은 방탄커피를 통해서 주로 지방을 섭취했습니다. 이게 점심은 제가 병원에서 이제 밥을 먹겠는데 제가 병원을 경영을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간호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제가 샐러드를 따로 싸가지고 가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이 도시락으로 집사람이 싸줘갖고 샐러드를 주로 먹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키토식,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몽골 갔을 때 찍은 건데요. 이 양을 통으로 바베큐 해서 요거를 같이 먹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찍은 겁니다. 어쨌든 키토식이라는 것은 어떤 육류나 어류, 연어 같은 거 좋죠. 어류, 그리고 어떤 뭐 닭고기나 어떤 생선, 치즈, 버터, 뭐 이런 걸 주로 먹는 거니까 집사람이 이 키토식을 해줘 갖고 저녁을 먹었어요. 이때는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주 때는 그 방탄커피에다가 샐러드를 먹고 저녁에 키토식을 먹고, 2주째는 방탄커피를 먹고 병원밥을 먹었는데 그냥 그 간호원으로 같이 먹으면서 저는 밥 반 공기만 먹고 주로 이제 야채 위주로 조금 찾아서 밥 반 공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엔 키토식을 먹고, 그 3주째는 그냥 간호원으로 같이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조금 조심을 하는데 밥 한 공기 다 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반찬 중에 뭐 설탕이나 감자, 뭐 고구마나 이런 뭐 뿌리 야채류 이런 거는 조금 피하고요. 어쨌든 밥 반 공기 먹고 이때 야채나 다른 단백질 지방을 섭취할 수 있으면 같이 섭취하는 그런 시간을 했고, 저녁에는 키토식을 먹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동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숙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거기 때문에 쉽게 아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예,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비만학교 교장 의학박사 김승기였습니다.